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의 후보로 추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저쪽에 극우 세력들이 지들이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데 그 차이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끼어들어갖고 윤석열을 구해주면 추천해준다는 얘기인 거고 우리는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 트럼프의 긍정적인 역할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그런 전제하에서 트럼프한테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이 차이이긴 한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트럼프가 애초에 한반도의 안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뭐 새롭게 나오고 있는 보도로 보면 2017년도에 이미 트럼프는 당시에 집권을 하고 있을 때 이거 옛날 보도입니다. 예. 2023년 보도입니다. 북한에 핵 공격을 하고 딴 나라한테 뒤집어 씌우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김정은하고 회담이 진일보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런 얘기들을 밑에 있는 보좌관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거침없이 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하고 만나기 전일걸요, 아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유엔 연설에서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로켓맨이라고 맞아. 얘기할 때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그 당시에 북한을 이용해가지고 말하자면 정치적인 이득 내지는 외교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핵 공격을 해도 된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 덮어 씌우려고 했다면 일본밖에 없잖아, 사실은. 이거를 시킬 만한 나라는 어떤 나라가 북한을 핵 공격을 하면서 미국이 시킨다고 하겠어요? 근데 지금 일본을 동원해갖고 핵 공격을 해도 좋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왜 바뀌었을까? 이거를 분석해보는 게 중요해요. 참모들이 말렸다는 겁니다. 한반도에 핵이 터지면 안 됩니다. 한반도에 핵이 터지면 세계 경제가 무너집니다. 한국이 반도체 생산 안 하면 다른 나라 국가들이 다 조져질 뿐만 아니라 한국이 하고 있는 한반도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경제적 영향력을 봤을 때 이게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라고 이 얘기를 접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하고 외교 관계를 맺어가지고 핵 전쟁을 방지하면 세계 최고의 세일즈맨이 된다. 그래서 김정은을 만나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을 통해서 북한을 들여다봤더니 먹을 게 너무 많네? 그래서 여기다가 별장도 짓고 카지노도 짓고 호텔도 짓고 그다음에 식량 사업도 하고 왜냐면 북한에 제일 필요한 게 식량이니까. 그래서 사위 보내가지고 그 사업들에 대한 진척을 다 해놓고 마지막 도장을 찍으러 싱가포르를 갔다가 매파들한테 뒤통수를 맞은 거죠. 볼튼이 지랄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볼튼이 여러분 존 볼튼 기억나시죠? 코스염. 저기 정말 외구 같은 놈. 아무튼 걔가 서류봉투 하나 들고 들어와가지고 막바지에 하노이 노딜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회고록을 볼튼이 또 뭘 저랬다고 쓰면서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 욕을 겁나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이익밖에 모르는. 당연하지. 우리 자기 나라 대통령이 자기 나라 이익만 챙기면 되지. 그리고 이 새끼가 또 트럼프 욕을 겁나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도 볼튼에 대해서 이 새끼만 아니었으면 내가 역사에 남았는데 이러면서 내가 다시 재임에도 성공할 수 있었는데 이러고 막 엄청 이를 갈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볼튼이 이렇게 우리한테만 원수가 아니고 이란한테도 겁내 원수였어요. 그래서 이란이 볼튼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니까 바이든이 불쌍하다고 볼튼 경호를 붙여줬어요. 근데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저 새끼 경호 빼! 이래서 경호를 취소시켜버렸어요. 우리도 꼭 그런 식으로 저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트럼프가 핵 공격도 할 수 있는 북한이랑 붙어 먹었던 이유는 경제적으로 건질 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되니까. 당연하죠. 돈이죠, 돈. 그럼 지금의 한반도 상황이 트럼프에게 돈이 될 것인가? 여전히 돈이 됩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북한에 대해서 혼도 역량이 뛰어나고 거긴 굉장히 아름다운 많은 해안선이 있어 맞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지가 하는 카지노 사업이나 호텔 사업, 나 들어가서 마음껏 헤쳐먹을 수 있게 하려 그러면 북한을 관광이 가능한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어줘야 되죠. 만들겠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북한 얘기고, 그럼 남한에 대해서 트럼프는 무슨 호감을 갖고 있냐? 근데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가 정착돼야 되는 게 북한의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선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남한에는 트럼프는 뭘 기대하고 있냐? 남한에 있는 여러 사업 중에 나 반도체 몰라. 나 반도체 싫어해. 그리고 IT, 뭐 AI, 나 그런 거 잘 몰라. 나는 한국에 가서 조선 사업으로 떼돈 벌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한국의 조선 기술이 워낙 뛰어나니 지금 무너져버린 미군의 해군력들, 그러니까 미군이 지금 이지스함부터 시작해갖고 막 여러 가지 전함들이 다 노후돼갖고 고쳐야 되는데 지금 미국 내의 조선소에서는 이거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심지어 너무 실력이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최근에는 한국 국산 이지스함이 미국 거보다 원조보다도 좋다고 할 정도로 세계 최고 성능을 보일 정도인데 심지어 거의 6달에 하나씩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값도 싸. 심지어 수리까지 돼. 헌배 갖다 주면 3배로 바꿔줘.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에 들어가 있는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 해군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선박기지 내지는 강화기지로 한국 조선업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도 트럼프랑 딜을 해볼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리고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보면 정말 탐내는 먹을 만한, 동업할 만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트럼프는 그런 게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로 갖고 절묘하게 딜을 잘 해줄 수 있는 외교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앞에서 롱롱타임 오고 불러주거나, 무슨 돈 주고 뭐 트럼프한테 돈 주고 또 꼬시거나 아니면 트럼프 술도 안 먹는데 요즘 늙어갖고 골프도 안 치는데 골프 치고 술 먹자 친구 오늘 한번 제대로 놀아볼까?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게 뭐였어요? 당선자 신분인데 거기 갖고 골프 일정 한번 잡으시죠. 나 골프 안 쳐. 내 쫓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정부 관계자 안 만나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가 미쳐 날뛰고 있어요. 온갖 종류의 대통령령을 통해 갖고 윤석열이 하던 짓이랑 똑같은 짓. 했던 검사, 조사했던 검사에 대한 탄핵부터 시작하고 온갖 종류의 법제랄들을 지금 막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방국에 대해서도 캐나다나 멕시코 25%에서 관세를 때리면서 이게 진짜 우방을 파괴하려고 그러나라고 하는 협박질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관세율이 추가로 발표될 겁니다. 거기서 우리나라가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느냐. 그럼 지금부터 로비를 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25% 쳐맞고 중국 물건이랑 경쟁해가지고 미국의 수출이나 하나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한다니까. 큰일 나요, 이러다가. 미국하고의 경제에 대한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위험성이 올 수 있다고. 그렇다고 치면 진짜 외교 잘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민주당에서 외교 부분을 따로 지금 미국이나 외국이랑 지금 우리가 외교 단절 상태니까 외교해줘야 될 대통령이 없으니까 그에 대한 특별한 TF를 구성해서라도 외교 사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재명이 끼면 안 해라고 권성동이는 배기고 있는 거죠. 참. 그거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나라 다 망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도 아. 이재명이 전면에 뜨는 거는 싫다는 거예요. 왜? 이재명 대표의 지금 소속 부서가 외교 이쪽이잖아요. 외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재명이 주도한다. 이재명이 외통에 있으니까. 아니, 누가 해봐, 그러면. 못하니까 하자는 거 아니야. 내가 못해도 이재명을 하면 안 돼. 이런 개소리를 시사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답답한 속에서도 시계는 갑니다. 따뜻한 5월이 오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기회를 2년을 앞당겨서 갖게 됩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해나가려고 한 개혁, 그리고 아직도 체포 못하고 있는 핵심 숙의 4마리, 김건희, 김성훈, 노상원, 그리고 또 하나가 누구지?
네. 아무튼 또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어디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 작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빠른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진짜 검찰, 경찰, 군이 전부 다 우리 건의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라고 증거를 인멸하면서 여기서 끝내요. 성렬이 하나 날린 걸로 됐잖아요. 그게 되나? 이러다 우리 다 죽어요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잘하고 있다, 경찰이 잘한다, 검찰이 잘한다, 윤석열만 처벌하면 된다라는 요런 편협한 시각을 갖지 마시고, 왜 김건희를 먼저 안 잡아놓고 윤석열을 잡아놨을까? 김건희가 훨씬 메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에 대한 사법적인 처리와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각오를 다져주시고 감시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